천천히 올라가고 있어요. 미끄럽겠는데요. 네, 눈이 지금도 내리고 있고요. 이런. 이번 사고. 자, 여기서요. 불박차 천천히 올라가고 있죠. 천천히 올라가고, 그리고, 자, 오른쪽으로 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저 차가 미끄러져 내려옵니다. 저 차가 미끄러져 갖고, 우와, 나는 멈췄는데, 때렸어요. 불박차는 중앙선이 안 보이지만, 중앙선에서, 안 보이는 중앙선에서 오른쪽으로 해서 천천히 올라가는데 상대차가 미끄러져 갖고 날 때렸습니다. 근데 이거를 경찰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렇게. 마치 이렇게 저 차를 따라가는 것처럼. 그게 아니었죠.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이 차가 미끄러져서 사고 났는데. 여기 보면은 눈에 덮여서 중앙선이 안 보이니까 중앙선 침범 사고는 보지 않는다. 이건 잘했어요. 중앙선은 보이는데 중앙선을 넘었을 때 그게 중앙선 침범입니다. 고의로 또는 실수로 넘었을 때 그게 중앙선 침범 사고예요. 안 보이기 때문에 중앙선이 없기 때문에 뻔히 가운데 중앙선이 있잖아. 그러나 보이지 않을 때 중앙선 침범 사고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박차는 내가 옷으로 피하는데 상대차가 날 때렸어요. 미끄러져 갖고. 난 멈췄어요. 몇 대 몇입니까? 처음에는요. 2천만 원 미만일 때는 양쪽 대표가 만납니다. 우리 보험사, 상대 보험사 나와갖고 야, 몇 대 몇 할까? 거기서 7대 3으로 나왔어요. 변호사한테 올라가기 전에요. 그래서 7대 3으로 나왔는데 이거 소심이 넘어간답니다. 거기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합의 결정서. 두 차가 서로 교행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다. 그리고 양쪽의 블랙박스 영상 봤다. 사고 지점이 얼어있어 미끄럽다. 양 차량이 통제불능이다. 뭘 통제불능이야? 나는 멈췄는데. 불박차 제동이 좀 더 빨랐다. 나는 중앙선 넘지 않고 이쪽으로 가다가 멈췄고 상대차는 그냥 찡 밀어 때렸는데 상대차의 미끄러진 차의 잘못이 좀 더 과하다. 그게 70대 30이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소심이 갔어요. 노면이 미끄러웠다. 상대차가 내리막길 진행 중에 미끄러져서 중앙선 침범했다. 그리고 나는 불박차는 정지를 시도했다. 정지했어요. 파손 부위를 고려해서 80대 20이다. 불박차가 뭘 잘못했죠? 그럼 눈 내릴 때는 무조건 되고 100대 0은 없는 겁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대 0입니까? 90대 10입니까? 80대 20입니까? 70대 30입니까? 투표 시작. 100%가 100대 0입니다. 커브길 내리막길은 더 조심해야죠. 그리고 자신이 없으면은 내려오지 말아야죠. 눈길에 다니지 말아야죠. 저런 고갯길, 저런 데는 체인을 감든가 뭘 해서 자신이 없어 내려오지 말아야 내가 정상적으로 오는데 와서 득 때려놓고 너 그때 왜 거기 있었어? 거기 있었던 게 내 잘못인가요? 나는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는데요. 아까 다른 차들 잘 가고 있었는데요. 중앙선 침범 어렵지만 과실비로 100대 0이 옳겠습니다라고 작년에 답변 드렸어요. 그런데 변호사님 기다리던 결과가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재심의 거치지 말고 곧바로 소송하라고 그랬어요. 보험사 직원들 재심의 무조건 거쳐야 돼요. 이신청해서 안 되면 소송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소심이 거쳤으면 곧바로 소송 갈 수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는 당연히 재심의까지 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재심의 가면 굳혀주는 거예요. 소심에서 한번 몇 대 몇, 80대 20, 재심에서 80대 20, 굳어지면 나중에 판사들이 그걸 번복을 하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심이 안 가는 게 좋아요. 분심이는 안 가고 곧바로 소송 가는 게 제일 좋고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가더라도 어차피 상대 측에서 동의 안 해주면 싫어. 분심이 가자. 상대가 안 놔주면 분심이 끌려가야 돼요. 보험사끼리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심의 전치주의라고 그래요. 심의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소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곧바로 소송 가자 서면으로 동의되면 곧바로 소송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상대가 싫어. 분심이가 나한테 유리해. 왜? 분심 100대 0인데 100대 0 안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게 기대감을 가져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즘은요. 곧바로 소송 가는 것보다 옛날에는 소송 가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근데 분심이는 금방 끝난다. 분심이도 오세요. 5달씩 걸려요. 재판에도 소송에도 5달. 똑같아요. 곧바로 소송 가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재심이 안 가고 바로 소송 갔습니다. 1년 만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판결문을 알려왔는데요. 80대 20이래요. 분심이랑 똑같아요. 저한테 20% 잘못이 있대요. 근데 뭘 잘못했나요? 봤더니요. 잘못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좀 이따 판결문 보여드릴게요. 근데 항소를 진행하기 위해선 또 다른 증거 자료가 나와야 된대요. 제가 다 냈잖아요. 경찰의 그 그림, 교통사고 사실 확인은, 블랙박스, 상대쪽 블랙박스 다 냈는데요. 뭘 더 내야 될까요? 상대차, 2차 운전자가 100대 빵 인정해주지 않는 한 다른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억울합니다. 보험사도 섭섭합니다. 이대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 판결문 보겠습니다. 판결. 335만 원 줘라. 청구한 액수는 419만 원. 그럼 419만에서 얼마 줬죠? 한 84만 원 줬네요. 84만 원 진 거예요. 이제 항소를 하면 84만 원어치 항소를 할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판사 이름밖에 없습니다. 왜 20% 잘못했는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광주지방법원 2020 가소 545077 2월 9일 날 선고하고 왜 20%가 의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액 사건의 판결로서 가치가 없어요. 판결은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몇 대 몇이다. 그게 돼야 되는데 이유가 없어요.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아유, 분심해서 잘했겠지 뭐.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이 판사분도 미끄러울 때는 거의 관계 잘못이야.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저기서 내려오는 차도 미리 빵 하면 놀라고 브레이크도 더 미끄러질 수 있어요. 천천히 오른쪽으로 붙어서 가는 거 그 이상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항소해달라고 그래야 돼요. 항소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보험사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항소를 진행하기 위해선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 된대요. 보험사는 항상 그런 얘기합니다. 첫째, 항소심 가도 똑같아. 판사는 다 똑같아. 아니, 검사 동일체는 있지만 판사 동일체가 있나요? 검사도요. 검사가 불기소하면 항고할 수 있어요. 고등검찰청에. 판사가 판결 내린 거 불만이면은 항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걸 놓고 판사 3명에서 우리는 100대 0이다. 우리도 80대 20이다. 그거는 해보지도 않았잖아요. 가봐야죠. 근데 보험사는 새로운 증거가 없으면 안 된대요. 아니, 새로운 증거가 어디 있어요. 새로운 증거가 항소심에서 나타난 거는 100건에 하나 있을까 말 거예요. 다 1심에서 있던 걸 새롭게 평가받는 겁니다. 똑같은 것을, 자, 똑같은 음식이에요. 똑같은 음식 먹어보고 1심 판사가 맛없어. 근데 항소심에 똑같은 음식 먹어보고 맛있는데 왜 그래? 사람마다 다 맛이 다르잖아요. 보는 평가가 다르잖아요. 근데 보험사들은 1심 판사가 제왕으로 생각합니다. 1심 판사하고 항소심 판사 셋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잘못된 생각이죠. 새로운 증거에 의해서 항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6천 건을 소송했어요. 그 중에서 한 5% 정도는 5에서 10% 정도 항소심인가요? 새로운 증거가 항소심에 나온 거는 한두 건 있을까 말까입니다. 없어요. 그런데 항소심에서 바뀌어요. 바뀌기도 하고 안 바뀌기도 하죠. 자, 1심 판사 80대 20인데 항소심 세 분 판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 평가받는 건데. 새로운 증거 없으면 안 해준대요. 참 바보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징계 얼마였죠? 84만 원이었죠. 84만 원어치 항소하면 변호사 비용 30만 원이에요. 청구 액수, 항소하는 액수의 10%거든요. 2천만 원까지는. 그럼 8만 4천 원이에요. 근데 너무 적으니까 최소한의 변호사 비용이 30만 원이에요. 30만 원이면 소송할 수 있어요. 변호사 비용. 항소는 보험사 직원이 못합니다. 변호사 선임이 해야 돼요. 그 30만 원이 없어서 돈 많이 들어요. 뭐가 많이 들어 30만 원인데. 당연히 항소해야 돼요. 제가 아까 그랬죠. 분심의 결정은 아무리 데이터가 많아도 실질적으로 데이터로서는 제가 볼 때는 데이터 가치가 별로 없어 보여요. 그건 보험사 측 시야로 바라본 그런 결정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요. 국민의 눈높이, 일반인의 상식에 맞는 눈높이, 그것은 법원입니다. 법원에서 또 소액사건은 분심이 거쳤다 소액사건 간 거예요. 그거는 지금처럼 판결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분심이랑 똑같이 합니다. 이거 가치가 없어요. 데이터로서 가치가 없습니다. 항소심에 가면 항소심에서는 내가 뭘 잘못했다.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한 걸 써줍니다. 잘못이 없으면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 상대체의 전적인 잘못이다. 그렇게 내가 뭘 잘못했는지 합당한 이유가 써 있는 게 그게 데이터입니다. 그런 데이터들을 많이 만들어놔야 돼요. 이 보험사 제법 큰 보험사입니다. 아주 큰 보험사예요. 그런데 큰 보험사가 나중에도 똑같은 이런 사고는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때 봐라. 이때 이게 100대 0이다. 아니면 그때 열심히 하더라도 80에 20이니까 그냥 받아들여라. 그러려면 제대로 된 판결. 이건 판결로서 가치가 없습니다. 왜?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항소해야 돼요. 그런데 보험사들은 항소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데이터 남기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해가 잘 안 됩니다.